마켓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사실 이틀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쉴 자리가 됐죠. 네. 좀 찝찝했던 게 테슬라 실적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좀 마음이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텼다라고 네.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테슬라가 마이너스 4% 정도 넘게 시간에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뭐 선방했던 실적이었습니다. 선방했던 실적이었는데 이제 워낙 또 이제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관련된 부분에서 법정의 소송에 휘말렸던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반영이 됐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적을 한번 한몫을 보면은 테슬라에서 또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물류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상회하는 결과 나왔다. 그래서 어제 전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 2차 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한 달 전에 2370포인트 깨졌을 때 2차 전지를 한번 담아보겠다고 했다가 물렸거든요. 근데 어제 다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자체가 2200포인트밖에 안 올라온 상황에서 2300 중반 후반에서 샀던 2차 전지들은 어느 정도 대장들은 다 회복했다. 어느 정도. 오늘 또 이제 기회가 마련되는 거겠죠. 어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사실 이제 뭐 7%, 8%씩 뭐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극재, 음극재 관련주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서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은 무조건적인 포트에 한 종목씩 편입해야 된다. 그래야지 소외를 안 받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이지북, 연준의 베이지북에 대해 경제 동향 보고서가 생각보다 좋은 분위기들이 이제 형성되면서 실제로 이제 강달러가 좀 완화되면서 미국장이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뭔가 빅 이벤트라든지 어제 사실은 이제 매파 위원인 블라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게 경우가 이제 안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마이너스 일주일 전만 해도 마이너스 3%, 뭐 2%씩 급락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다. 급등락이 반복이 이제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결국은 이제 페드에 대한 긴축이 월가 펀드 매니저들은 언제쯤 긴축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서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페드가 긴축이 언제 끝날 거냐는 물음에 답한 펀드 매니저의 답변들이 대부분 언제 나와 있냐면 자, 맨 위에 네모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23년도 1분기와 2분기 요때를 가장 많은 투표를 했다, 응답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제가 도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1분기, 2분기, 특히 1분기에 지금 이제 이 막대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죠. 이 부분들이 왜 1분기에 많이 이제 긴축을 거의 여기서 종료시킬 거냐, 뭐 QT라는 이제 금리 인상들이겠죠. 그의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 지금 미국의 경기가 리세션은 맞다. 근데 리세션이라는 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세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너이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경기 후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1분기에는 강제적으로 긴축을 종료할 거다.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항목에 대한 세부 품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빨리요? 네. 내년 상반기에? 이대로 너무 강하게 긴축하면 지금 영국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미국장이 롤러코스터를 보이는 게 바로 영국 재무부에서 뭐 QT에 대한 긴축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걸 따라서 채권 매입하느냐 마느냐 이건 뭐 한다 안 한다 했다 한다고 하면 또 올라가고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내려가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매니저님께서도 내년 초에는 미국의 긴축이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종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주식의 어떤 방향성 위로 돌리는 것도 그쯤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연말에는 산타랠리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제 컨셉으로 사제 컨셉 할렐루야 한번 가실까요? 자, 할렐루야 한번 가실까요? 네. 하자고요? 네. 네. 우리 코스피 연말 산타랠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
참고로 불교입니다. 네, 저는 예. 종교가 불교라고 저도 좀 보시면 좋고. 천주교입니다. 예. 네, 일단은 페드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피봇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바닥을 잡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1월 달에는 조금 우리가 좀 많이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과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미국이 이번만 뭐 경기 침체나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969년도, 73년도 요때는 거의 최악이었거든요. 이때는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15% 넘는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뭐 폴 보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WD, 뭐 걸프전, 뭐 석유 파동부터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과거의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처참하게 붕괴됐다. 세계 금융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거고, 그 전은 뭐냐면 대부분 지금도 보시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금융 시스템에 붕괴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연준의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표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뭐 CDS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방어를 할 수 있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하락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평균 하락률도 거의 30% 육박한다. 미국장 기준으로.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1분기에 저는 바닥을 돌리면서 산타랠리가 오면서 좀 숨고리 하다가 1분기에 굉장히 빅롱 관점을 좀 지금 제시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바로 이런 기사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 바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죠. 피치에서 내년 봄에 경기 침체 올 수 있어라고 네. 선언을 했죠. 네. 이게 기회라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신용평가사 뭐 피치 말고도 여러 가지가 뭐 S&P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스탠다드포어스도 있지만 이런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미국 경기 안 좋으니까 급격한 긴축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최근에 IMF에서도 얘기하잖아. 유엔에서도 너네들 이제 긴축 너무 타이트하게 한다. 좀 이제 완화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신흥국 그 쪽이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긴축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월가 펀드 매니저들도 최소한 빠르면 1분기, 늦으면 2분기 안에는 딱 끝낼 것이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의 속도가 문제겠죠. 속도가. 예. 아마 4.5에서 5% 사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빠르게 올리는 게 오히려 낫다. 그냥 이참에는. 그래서 너무 천천히 올린 것보다 빠르게 올려서 내년 1분기에 빅롱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빠르게 금리 인하를 생각할 것이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된다. 과거 데이터상 이러한 신용평가사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과 경기 침체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주가의 바닥이 많았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연말에 산타랠리에 이어서 그 랠리는 내년까지도 쭉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가가 계속 이렇게 코로나처럼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중간에 파도를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산타랠리 한번 온 다음에 네. 그다음에 좀 이제 뭐 1월 정도에 눌렸다가 그리고 이제 2월, 3월, 4월 이제 넘어갈 때 다시 한번 또 치고 가는 모습들. 근데 이제 두려운 건 뭐냐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20% 정도 올라갔을 때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절반 이상 따라갈 수 있을까? 예, 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겠죠. 지금 말씀하신 건 미국 시장 말씀. 미국 시장 기준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면은 어쨌든 이머징 마켓들은 다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은 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바로 경제 구조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너무 의존도가 큰다는 네, 점. 이게 예. 이것 때문이겠죠. 네. 그러면 본격적인 랠리는 언제부터라고 보세요? 저는 11월 달에 아마 찐바닥이 나올 거다. 올해 11월에 찐바닥이 네, 나오고 찐바닥이 나온다. 산타랠리가 있었다가 네. 내년에 잠깐의 출렁임 이후에 그렇죠. 그야말로 벚꽃 랠리 이후에 본격적인 랠리입니까? 아니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얘기할까요? 미국장 기준으로는 제가 볼 때는 11월 달에 정말 급락이 많이 출현하면은 마지막으로 막 애플이나 테슬라를 살 수 있는 이 가격에 그러니까 2년 뒤에 그런 거죠. 내가 이 가격에 안 샀네. 이런 장세가 한번 11월 달에 올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장을 기준으로 내년 1분기에 엄청난 랠리가 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켓타이밍 모델 결과를 통해서 또
단기적인 시황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9개의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 계량 모델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볼까요? 당연히 뭐 우리나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미국을 봐야 되겠죠. 나스닥 100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S&P 500을 보겠습니다. S&P. 예. 죄송합니다. 예. S&P 500으로. 좋습니다. 오늘은 S&P 500에 대한 모델을 보겠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을지 궁금한데 오늘 밤이죠. 오늘 밤 패닉 강도가 50에 방향 강도가 100입니다. 네. 다음 날은 없고 24일 다음 주 월요일 패닉 강도와 방향 강도가 둘 다 50, 50으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일간으로 준비하는 거는 제가 최근에 일간으로 많이 준비하는 이유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단기적인 시황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주간이나 월간으로 전환할 거예요. 뭐 굳이 뭐 일간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서 화면 보겠습니다. S&P 500 모델을 좀 볼게요. 뭐 우리나라 치면 코스피 200이랑 동조화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월 20일 날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반향 변경이 이제 100% 잡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이 오늘 하락 마감했잖아요. 오늘 밤에 무조건 바닥 찍고 돌려야 된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숨고르기가 나왔는데 숨고르기 이후에 치고 가줘야 된다. 치고 갈 때 만약에 패닉 강도까지 좀 잡혀 있으니까 절반 정도 잡혀 있으니까 이 치고 가는 폭이 상당히 셀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만약에 뭔가 악재가 출현해서 S&P 500이 마이너스 1%, 2% 정도 빠졌다. 본장에서 빠지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이거를 좀 말아 올릴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그래서 좀 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닉 강도 자체가 반향에 따른 힘의 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밤에 미국이 플러스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 10월 21일 날은 뭐 0, 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10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때는 조금 이제 출렁임이 좀 있을 수 있다.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밤 미국장이 무조건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모델상으로 무조건 돌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요. 사실은 제가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좀 대놓고는 얘기 못해서 그래서 제가 녹색 밴드를 통해서 항상 이제 코멘트를 달마다 이제 달아드리는데 보시면 다만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 정도에 제가 코멘트를 아니, 이번 달 마지막 코멘트를 이제 올려드렸는데 누가 우리 빛광선님 사진에 저렇게 음영을 넣었습니까? 아니 너무 웃으시더라고요. 사진 막 이렇게 막 웃으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네, 웃지 마시라고.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자애심 신강섭으로 네. 갑시다. 네. 자존감, 자애심 뭐 그런 거 높은 신강섭으로. 네. 일단은 뭐 빛이 나야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PC 버전이라서 누르니까 이게 사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네. 녹색 밴드 여러분 검색하시면은 이제 네. 볼 수 있고 이번 달 마지막 코멘트를 제가 달아드렸어요. 과거 미국 장기 주식시장 역사적 평균이 베어 마켓이 통상 36.8% 하락 나왔습니다. 통계치로 보면은 기간은 대략 9.8개월 정도가 지속됐습니다. 베어 마켓이 고점 대비해서. 미국 S&P 500 최저치 기준은 현재 27.9%가 하락이 나왔는데 지속 기간은 현재까지 약 9.4개월 정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베어트레일 랠리라고 보는 게 일단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로 일단은 많이 얻어 맞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뭔가가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마이클 하튼에 인용했지만 정책 패닉 셀링 이런 게 이제 12월 달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자라는 거고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얻어 맞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1분기에 굉장히 빅론 관점을 제시해드리는 게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3년 차 1분기에는 주식 성과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11월 달, 10월 달 일시적 반등의 11월 달에 뭔가 바닥 테스트를 하든지 미국장 기준으로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바닥 테스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 데이터상으로도 미국 취임 대통령 3년 차 넘어가는 시점 1분기가 굉장히 좋은 기대 수익률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시적인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어제 누구라도 마이너스로 전환될지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맞췄고요. 가짜 랠리라도 나와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아마 짧으면 10월 말, 길면 11월 초까지는 이 상승장, 반등 랠리가 가짜 랠리든 뭐든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계획은 언제 있으신가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너튜브에다가 MBN골드 신광섭이라 검색하시면 장 끝나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